1의 4절 점성과 뉴턴의 점성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이란 유체에서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잘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끈적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점성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가 되겠습니다. 유체가 균일하게 하지 않은 속도로 흐를 때 유체의 점성으로 인하여 이웃한 유체 입자는 서로에게 마찰력, 즉 전당력을 가하게 되고 이 전당력을 의해서 유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유체가 속도가 평판 사이에 유체를 움직일 때 이 움직이면 마찰, 점성으로 인해서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점점 에너지가 아래로 전달돼서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단위 면적당의 이렇게 유체의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걸 전단력이라 하고요. 다리 면적단 전당력을 우리는 전단응력이라고 하며 앞에서 우리 이미 1장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유체의 전단응력은 유체의 속도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속도 기울기라는 용어 대신에 속도 구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타우를 따라 전단응력과 유체의 속도 기울기 사이에 실험을 해서 관계를 나타내 보면은 유체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타우와 이 du 유체의 기울기가 비례하는 이런 유체를 우리는 뉴턴 유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유체는 비뉴턴 유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뉴턴 유체는 전단 능력과 전단 변형률, 즉 속도 기울기입니다. 이것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유체를 우리는 뉴턴 유체라고 얘기합니다. 전단 변형률이 속도 기울기라 같은 개념이란 것은 뒤에 보충 설명에도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설명하지만 유체의 각 2 강의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체는 즉 지금 전단 응력은 du, dy 이렇게 되는 유체를 우리는 비례관계에 있는 이런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선문으로 나타나는 유체고 이 기울기 탄젠트 세타 이게 바로 탄젠트 이것이 바로 뮤가 되겠습니다. 뮤는 요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 이것이 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수록 점성 계수는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유체는 우리는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유체가 대부분의 유체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거고 특별하게 혈액, 샴푸, 치약 등 아주 특별한 유체는 비뉴턴 유체가 되겠습니다. 비뉴턴 유체를 세분하면 그림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수도 플라스틱 다이레이턴트 이렇게 번역을 적절하게 희소성 번역도 책에 따라 많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 전단 능력이 속도 기울기에 비례할 때 우리는 아까도 앞에 타워 있고 타워가 du, dy에 비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했고 비례 상수를 이제 우리가 뮤라고 하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타워는 뮤, du, dy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뉴턴의 점성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방 유체에서는 아주 유책하게 기초만 다루기 때문에 이걸 유도한다든지 하는 과정은 나타내지 않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학생은 유책학의 기본 2의 3절 뉴턴의 점성 법칙 여기 아래쪽에 연결 아래쪽에도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 유체에서는 단순하게 뉴턴의 점성 법칙 그럼 타우는 뮤, du, dy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타워는 아까도 앞에 전단 응력이고 단위는 SI 단위로 파스칼이 되겠죠. 또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될 것이고 힘 나누기 면적 그 다음에 du, dy는 속도 기울기 이것은 실제로는 전단 변형률 rate of shearing strain을 의미한다. 이거 아까 유체값 2 거기에서 보면 나와 있고요. 요 용어는
번역은 조금 재료역학이나 재료역학에서는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단 변형률. 여기서는 rate of shearing strain, shear 또는 shear, shear, shear strain을 갖다가 전단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료역학 같은 경우에 strain 자체를 변형률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쓰는 변형률과 착오 없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du, dy를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뮤는 점성계수가 되겠고, 아까 비례상수 뮤, 점성계수, viscosity 또는 뭐 점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절대 점성계수 또는 역학적 점성계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뒤에 다른 점성계수, 동점성계수를 우리가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점성계수라고 하면 그냥 바로 뮤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동점성계수는 반드시 동이란 말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 타워의 뮤의 단위는 뭐냐? 이런 단위는 항상 뭐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못 외웠다 그러면 항상 정의식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이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 외워둬야 될 것이고요. 이 식으로부터 뮤의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타워의 단위에서 du, d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타워의 단위가 뉴턴 파스칼 또는 뉴턴 메타 파스칼이고 dy 단위는 메타, du는 메타 퍼 s가 되니까 지워지고 이거는 파스칼 s 이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또는 파스칼은 뉴턴 s 퍼 메타 제곱 뭐 이렇게 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이런 단위 또는 파스칼 s 이런 단위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SI 단위로 뉴턴 s 퍼 메타 제곱 또는 파스칼 s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점성계수의 CGS 단위는 보아즈 또는 P 대문자 사람 이름이니까 앞에 우리 뉴턴 똑같습니다. 뉴턴이라 하면 단위고 기호로는 뉴턴 마찬가지로 보아즈 P로 소문자로 쓰고 P 대문자 P. 자 보충 설명에 보면 1 포화제는 0.1 파스칼 S다. 보충 설명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성계수의 차원은 MLT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역시 또 여기서 봐야 되겠죠. 타워의 단위 차원. 뉴턴 S 단위를 알면 단위에서 하면 되겠죠. 뉴턴이라는 것이 다시 킬로그램 메타 퍼 S 제곱이니까 이렇게 싹싹 지어보면은 차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요. 못 외웠을 때는 항상 유도로부터 단위를 보고 단위에서부터 차원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는 일반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점성계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압력과 온도의 함수일 수 있으나 보통은 압력에 대해서는 크게 큰 차이가 없고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에 나타내 보면은 액체와 기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액체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액체의 점성계수는 떨어지는 데 반해서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 때 점성계수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액체 끈적끈적한 기름이 있을 때 열을 가하면은 조금 점성이 떨어지겠죠. 묽어지겠죠. 그래서 점성이 떨어지는 액체는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체 같은 경우는 점성계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점성계수 kinetic viscosity 또는 kinetic viscos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누로 나타내고요. 누는 로분의 뮤가 되겠습니다.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메타제곱파 S입니다. 역시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이고 못 외우었다면 바로 이 식으로부터 해야겠죠. 아까 전에 뮤의 단위가 뉴턴 S 퍼 메타 제곱이고요. 이것을 밀도로 나누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3성으로 나누면은 메타 하나 남고 메타 그 다음에 근데 다시 뉴턴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메타 퍼 S제곱 이렇게 해서 다 약분해보면 메타 제곱 S 이렇게 나와집니다. 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고요.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메타 제곱 S가 되겠고요. 차원은 당연히 쉽게 금방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점성계수의 CGS cm, 그램, 세컨드를 쓰는 단위에서는 스토크가 됩니다. 스토크 복수로 하면 스톡스. 예를 들어 가지고 1m, 2m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3스톡스면 3스톡스. 뭐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그냥 기호로 쓰면 ST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 1스토크는 10의 마이너스 4성 SI 단위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참조하고요. 이 동점성 계수는 왜 필요하냐면은 점성 계수란 얼마나 끈적끈적한가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움직일 때 얼마나 힘이 드는가, 타워와 관련이 되겠죠. 유체를 움직일 때 끈적끈적하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힘과 관련이 될 것이고, 동점성 계수는 얼마나 잘 전파되느냐를 나타냅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평판에 있을 때 평판이 있고 평판에 물과 공기, 대표적으로 공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공기도 마찬가지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어느 것이 빨리 이후에 전파가 돼서 움직이는 속도가 전파되어서 이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그런 나타내는 척도가 뉴가 되겠습니다. 동점성계수, 실제 얼마나 빨리 이 에너지가 전파되느냐,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동점성,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하고 공기가 있으면 이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것이 먼저 유비에서 빨리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뮤는 물의 뮤가 훨씬 큽니다. 뒤에 아마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뮤는 물의 뮤가 훨씬 크고 누는 반대로 공기의 누가 훨씬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아즈와 스톡스의 SI 단위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자, 먼저 우리는 점성계수의 단위는 뉴턴 메타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CGS 단위로 했을 때 우리가 포아즈와 스톡스를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점성계수 SI 단위 뉴턴 S 퍼 메타 제곱인데 이것을 CGS,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S를 했을 때 기본이고요. CGS라는 것은 센티미터 그램 S를 했을 때 기본 힘이 보통 우리는 다인으로 씁니다. 다인 S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1포아즈라고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센티미터 이런 단위를 사용했을 때 SI 단위는 메타이지만 CGS 단위에서는 센티미터 제곱파에서 이걸 갖다가 스토크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단위는 뭐냐? CGS 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뉴턴이라는 것은 1kg의 질량이 1m per S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 힘을 1N이라 하는데 반해서 CGS는 그러니까 1g의 질량이 1cm 제곱 가속을 받을 때 힘이니까 다시 말하면 1다인이라는 것은 1g 요 단위를 우리는 다인이라고 또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환산해 보면 이 단위를 뉴턴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걸 킬로그램 많이 연습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런 바꾸면 되니까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요거 센티미터를 메터로 바꿔보면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이 되겠습니다. 즉 1뉴턴은 10의 5성 다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1포아즈랑 요거 10의 요거 센티미터에 0.01 메타 제곱을 하고 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성 해보면은 대입을 해보면 1포아즈는 0.1 SI 단위로 0.1 뉴턴 S 퍼 메타 제곱이고요. 1 스토크는 이거는 뭐 쉽죠. 이거는 뭐 쉽네요. 센티미터가 10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성 메타 제곱 이렇다는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물의 대표적인 게 물의 점성계수는 뮤가 이렇고요. 동점성계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공기죠. 자, 공기와 물의 대표적인 걸 비교하면은
물의 뮤가 공기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나 동점성 계수는 반대입니다. 물의 동점성 계수, 왜? 로우분의 뮤인데 물의 밀도가 공기의 1000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동점성 계수를 비교하면 보다시피 공기의 동점성 계수가 물의 동점성 계수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평판을 움직였을 때, 어떤 속도로 움직일 때 이후에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와 여기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이 속도가 전파되는 것이 실제로는 디퓨즈, 확산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확산되는 것이 공기가 빨리 됩니다. 그런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동점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로분의 뮤. 그래서 누가 되고, 이 동점성 계수가 나중에 우리 유체각 그 지배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식을 유도해서 우리 유체역학, 유체의 이해라는 유체역학 2 강의, 제가 강의하는 강의에 특히 스톡스 문제, 스톡스의 문제를 보면은 이 동점성 계수에 따라서 지배 방식을 풀어서 속도 분포를 구할 때 보면은 확실히 공기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동점성 계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